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이 PLC가 도대체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런 제어 대상들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요걸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 이제 가운데 있는 네모 박스가 PLC라고 한다면, 이 PLC 내부에는 사용자가 프로그램한 그 로직이 저장이 될 수 있는 그 메모리 공간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외부의 신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의 연산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출력부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은 여러 가지 이제 입력 장치들, 뭐 리미트라든가 센서라든가 뭐 광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될 것이고, 출력에는 일단 디지털이라고 했을 때는 뭐 전자 개폐기, 이제 우리가 MC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뭐 솔 밸브, 램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산을 하고, 그 연산의 결과가 출력으로 나간다. 요게 이제 하나의 스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스캔이라고 하는 동작이 아주 빠르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방식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입력 회로는 나중에 우리 실제로 배선을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 회로는 포토커플러라고 하는 이런 소자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포토커플러 입력 회로는 PLC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들이 외부에 있는 신호들을 이제 입력으로 사용을 할 때 이런 포토커플러 입력 회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신호가 들어올 때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결국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포토커플러라고 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IC 소자인데, 그 소자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을 보면 LED 하나와 포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 발광 다이오드 LED의 빛이 발생하도록 전기 신호가 연결이 되면 그 빛에 의해서 트랜지스터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리가 트랜지스터 하면 베이스라고 하는 단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이스, 이미터, 콜렉터라고 하는 세 개의 단자가 있는데, 포토 트랜지스터는 베이스가 빛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전기 신호와 PLC 내부의 회로가 어떻게 됩니까? 절연이 되죠. 절연. 그죠? 물리적으로 절연이 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것은 빛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신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부와 내부의 회로가 절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소자가 이제 포토커플러라고 하는 소자고, PLC 입력부는 다 이런 소자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출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트랜지스터 출력 타입이 있고, 하나는 릴레이 출력 타입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출력 타입을 사용을 하게 되면 빠르게 온오프 하는 것들은 가능하죠. 그죠? 예, 왜냐하면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소위 그 반도체 소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빠르게 온오프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만, 보통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흘려 보낼 수 있는 전류의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좀 높은 것도 0.5A 이하입니다. 예, 맥스. 뭐 1A까지 가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좀 용량이 큰 게 0.5A, 그러니까 500mA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소형으로 나오는 것들은 0.1A 정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외부에 조금 더 큰 부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다시 릴레이를 또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회로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PLC의 출력단에다가 릴레이를 다 넣어서 그냥 처음부터 릴레이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제 릴레이 출력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접점이기 때문에 온오프의 어떤 빈도가 많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회로와 결선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 실습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LC라는 놈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C 프로그램이나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뭐 파이썬 프로그램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IT 분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PLC라고 하는 놈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보통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서 PLC는 뭘로 프로그램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레더라고 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레더. 자, 레더는 영어 단어로 사다리죠. 사다리. 도대체 왜 사다리라고 하는 이 레더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느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전기 시퀀스 회로입니다. 릴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전기 시퀀스 회로예요. 그래서 이 릴레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릴레이를 이용을 해서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실린더를 제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퀀셜하게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 저런 전기 회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기 회로를 세워 가지고 딱 다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우리가 지금 작성할 그런 어떤 레더 다이어그램과 동일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레더라고 하는 프로그램 방식은 전기 회로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전기 시퀀스 회로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이 사다리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레더라고 하는, 레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그리고 전기 시퀀스, 우리가 릴레이 시퀀스에서 사용하던 릴레이의 접점이라는 용어, 그리고 그 릴레이의 코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레더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접점, A 접점, B 접점, 그 다음에 코일, 그게 그대로 그 이름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시퀀스 회로를 알면 레더 회로도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이제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전기 회로에 익숙하던 엔지니어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 바로 이런 레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PLC 프로그램에 네, 요거는 뭐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 할 때 한번 설명을 하고, PLC 프로그램을 할 때 그 레더라고 하는 프로그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PLC 프로그램은 IC 61131-3이라고 하는 그 표준 규격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5가지 언어가 PLC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레더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FC는 시퀀셜 펑션 차트라고 하고, FBD는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그래픽하게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피컬하게. 레더도 결국은 그래픽이에요. 그죠? 접점과 코일이라고 하는 그 그래픽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SFC는 마치 우리가 플로우 차트 그리듯이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은 네모 박스의 말 그대로 펑션 블럭이라고 하는 그런 박스들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프로그램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방식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인스트럭션 리스트라고 하는 IL, 그 다음에 하나는 스트럭처드 텍스트라고 하는 ST라고 하는 방식인데, 요 두 가지는 텍스트 방식이에요. 텍스트로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IL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그 명령어 기반의 옛날 어셈블리 언어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게 IL이고, ST는 흡사 C 언어 같은 것과 되게 유사합니다. if then else, for, while, moon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고급 언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구조화된 언어, structural text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이 ST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 방식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레더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기 시퀀스 회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말 그대로 시퀀스 프로그램 하는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절차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나중에 다른 사람이 누가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에도 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산을 해야 되거나
또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거나 통신을 해야 되거나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한 방식이 레더 방식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제 ST 언어 같은 경우는 if, then, else, 뭐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이렇게 고급 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기술하는 유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무엇이라면 무엇을 해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해라.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어떤 흐름을 기술하고 표현하기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수식 연산 같은 것들, 우리 C 언어 할 때 곱하기는 별표,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는 빼기, 그냥 그대로 한 줄에다 쭉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식 연산이라든가 데이터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프로그램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스트럭처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또 그 장점은 뭐냐면 구조화된 언어. 우리가 이제 뭐 OOP라고 하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프로그래밍을 좀 배워보신 분들은 가끔 이제 OOP라고 하는 그 용어를 한 번씩 듣게 되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를 보통 많이 쓰죠. 그죠? 뭐 C++도 그렇고 C샵도 그렇고 요즘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전부 다 OOP죠. 그래서 이런 ST 언어를 이용을 하면 그런 구조화된 언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의 그 구조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PLC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쪽에서 들어오는 장비들은 ST로 프로그래밍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냐면, 기본적인 틀은 레더로 짜는데 그 레더 안에다가 ST 언어를 같이 한 줄 포함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인라인 ST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적용을 하고 있어요. 미쓰비시도 그렇고 뭐 다른 또 메이커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단순히 ST 언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도 있지만, 레더가 익숙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틀은 레더로 다 짜고 중간중간에 이제 연산이라든가 어떤 수식이나 뭐 이런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만 ST를 딱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장점을 이제 섞어 놓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PLC 연산 처리 해 나가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건데, PLC 외부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의 상태가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그대로 매칭이 되겠죠. 그리고 매칭이 되면 결국 그 매칭의 결과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OR 연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출력, 뭐 NOT, AND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는 겁니다. 요게 한 스캔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프로그램의 제일 첫 줄에서부터 마지막 끝줄까지 한번 쭉 이렇게 이제 전체를 프로그램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스캔이라고 하고, 이것이 아주 빠른 시간에 반복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그램의 길이가 길어지면 스캔 타임이 길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캔 타임도 고정 스캔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 또 그 스캔을 가변 스캔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도 있어요. 네. 스캔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HMI 또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PLC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놓고 나면은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죠? 뭐 조그만한 LED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모니터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 HMI라고 하는 기기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놓기 불편하니까 다 터치 형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터치 패널이라고, HMI 터치 패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과거에 저렇게 뭔가 뭐 수동으로 작동하기 위한 많은 버튼과 스위치와 또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그런 LED와 FND 디스플레이들을 전부 다 이제는 화면상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어반 오퍼레이팅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심플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PLC를 사용할 때는 HMI를 같이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PLC 네트워크. 사실 이 PLC 네트워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1시간은 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PLC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단순히 뭐 네트워크라고 하기보다는 필드버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필드버스. 그래서 필드, 현장을 의미하는 필드와 통신선을 의미하는 버스가 합쳐진 용어인데, 각 메이커들마다 자기들의 고유한 그런 통신 방식들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필드버스로 사용하던 것들이 지금은 어떤 추세로 이제 많이 사용하냐면 이더넷을 기반으로 한 방식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하나의 어떤 변화가 되어져 오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멘스는 과거에 필드버스가 프로핏버스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던 필드버스를 프로핏넷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용 이더넷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미쓰비시는 CC링크를 CC링크 I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이제 옴론 PLC를 이번 학기에 이제 할 건데, 옴론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만든 통신이 있어요. 과거에 통신이 있는데 그걸 적용하지 않고 이제 요 새로운 플랫폼에서는 어떤 걸 적용하고 있냐면 이더캣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고 있죠. 이더캣은 옴론이 개발한 것은 아니고 독일의 백오프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통신이 이제 하나의 개방형 통신이기 때문에 그걸 채택을 한 거예요. 채택을 해서 자기들의 그 하위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필드버스로서 이더캣을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이더캣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PLC 메이커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통신을 개발해서, 자, 우리 통신을 쓰시면 좋습니다, 우리 거 빠릅니다, 우리 거 안정적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시장에서 승자는 이더캣이에요. 네. 이거는 뭐 확실한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많이 쓰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정말 사용하기 편하고 속도가 빠르고 뭔가 안정적이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지멘스나 이런 업체들은 워낙 캐파가 크다 보니까, 워낙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프로핏넷에 유저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 외의 서드파티 메이커라든가 어떤 이런 메이커가 아니라 이제 그 통신이 가능한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이더캣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하나의 옵션이 됐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는 이제 독일의 백오프라고 하는 회사고, 얘네들은 PC 기반 제어 쪽에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든 통신이 이제 이더캣이라고 하는 통신인데, 쉽게 말하면 저런 우리 랜 케이블이죠. 예, 이더넷 케이블, 랜 케이블을 이용해서 기기들을 다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리얼타임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제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요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만 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그 기술 동향,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술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PLC 메이커들이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면 통합 개발 환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그 PLC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죠. 그 소프트웨어가 과거에는 내가 레더를 짜기 위한 로직 프로그램 따로, HMI를 위한 HMI 프로그램 따로, 그 다음에 뭐 모션 제어한다 그러면 모션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 따로, 다 개별적으로 따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PC의 성능도 월등히 좋아지고 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능력들도 뭐 다들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개발 환경, 하나의 툴,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서로 연동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죠?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합치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소프트웨어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뭐 여러 사람과 나눠서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이제 통합 개발 환경에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메이커들이 이제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표준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PLC 프로그램의 국제 표준이 IC 61131-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레더는 레더인데 지멘스 쓰는 방식 다르고 미쓰비시 쓰는 방식 다르고 이 회사 다르고 저 회사 다 다르고 어드레스를 붙이는 것도 다르고 뭐 어떤 특수한 명령어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표준화된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통일된 그런 규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통일된 규격은 사실 PLC 오픈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규격을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지멘스 PLC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용한 펑션 블럭을 옵론에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 그 자체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프로그램 펑션 블럭의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방법, 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표준화되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더넷 또는 OPC UA라고 하는 어떤 통신에 대한 표준입니다. 요즘 나오는 PLC들은 이더넷 포트가 없는 게 이제 거의 없어요. 소형 PLC도 이더넷 포트를 이제는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나와요. 과거에는 다 시리얼 통신 또는 뭐 USB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더넷을 거의 기본으로 다 장착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서로 사용하는 어떤 통신들이 좀 이질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하나로 공통으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대안 중에 하나로서 OPC UA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통신을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멘스도 그렇고 옴론도 그렇고 백오프도 그렇고 LS도 이제는 OPC UA 통신 기능이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 요거는 이제 한참 우리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렇게 막 뜨겁게 불타오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산 현장의 데이터가 IT 레벨에까지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는 PLC의 데이터, 이런 생산 현장의 데이터가 중간에 어떤 뭐 미들웨어라든가 어떤 중간에 PC를 거쳐서 그 PC를 거쳐서 또 다시 상위에 있는 어떤 ERP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었다면 이제는 PLC에서 바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냥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그 어떤 연결성이라든가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LC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사실 PLC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썼죠. 그냥
나는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담아놓기만 하면 돼 하고 그걸 PLC에서 딱 끝냈다면 지금 이런 요구에 따라서 이런 기능들이 생긴다는 거는 뭐냐면 위 IT 레벨에서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딱 만들어 놓으면 PLC에서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제는 내가 어떤 펑션 블럭이나 프로그램으로 바로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PLC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졌죠. 예. 반면에 또 그것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중간에 또 다른 IT 엔지니어가 막 이리저리 개입을 해야 했고 뭔가를 해야 했다면 더 이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연결성도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의 작업의 양이라기보다는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PLC 단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큰 하나의 또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